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틀 전 공식 사과한 뒤에 추가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지도부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꽤 비판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당명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지금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최고위원이 오늘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작심발언을 했는데 이 속내를 어떻게 좀 파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 의중을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송갑석 최고위원이 충분히 반영해서 오늘 저런 주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걸 지도부에서 상당한 정도로 저는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문이든 뭐 친명이든 간에 적어도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해명을 하고 이 문제의 수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 목소리에는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아마 이 모처럼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냥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오늘 저렇게 고민정, 송갑석 저 두 최고위원 말고도 민주당 내에서 최대 의원 모임인 개파 더 좋은 미래 엄중 조치하겠다. 혹은 뭐 더민초에서는 초선 의원 모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조속 귀국해서 실체를 밝혀달라. 근데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물론 당대표이긴 했지만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당 당 차원의 이른바 행사였고 이걸 마치 송 전 대표의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송 전 대표만 비판한다. 선을 확실히 더 긋는 거 아니냐. 지금 현 지도부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송영길 대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잖아요. 뭐 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본부장들이 몇 명이 있다라는 의혹, 또 3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너무 관련자들이 많을 수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문제가 아닌 당 차원의 문제로 생각해서 신속하게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알려달라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핸드폰은 압수수색이 됐고 그러면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죠. 물론 이게 이제 검찰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간의 어떤 양형협상이라든가 사실상 불법이지만 또는 어떤 적용법조라든가 또 기소에서 제외되는 어떤 죄를 협상을 해서 이것들이 이정은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언론에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지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수시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도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시기를 조율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식의 이런 것들보다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께 밝혀주는 것.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하는 것. 그게 또 정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당내 게시판과 당심 여론들도 좀 과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트 때보다 오히려 더 좀 둘러갈라진 느낌이 있는 게 오늘 보니까 이재명 지도부 사퇴하고 당장 비대위 꾸려라는 글쎄 뭐 비명계 입장일 수도 있고 반면에 개딸로 부르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사건 발단은 이게 대의원제다.
제도 탓을 좀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비명과 친명 간의 싸움, 뭐 개딸과 개딸이 아닌 분들의 싸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깊은 사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송영길 대표 체제가 0.59%포인트 차로 출범한 이후에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또 전당대회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넣느냐 마느냐 여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후보 간에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래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냐 마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지도부는 그 사퇴하신 분들의 표를 빼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되는 걸로 그래서 2차 투표 없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죠. 거기서부터 이재명 지금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국회의원까지 됐고 또 당대표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책 지위가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 저희가 얘기하는 뭐 흔한 말로 이심송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뿌리 깊은 이 갈등이 이제 이 돈봉투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롭게 프랑스 현지에서 들어온 영상 송 전 대표의 가장 최근 메시지까지 하나하나 속보로 만나봤는데요.